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로또 당첨금을 받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같이 돈 모아서 로또를 샀는데요? 공동구매했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미 당첨된 복권을 사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로또는 운이지만 세금은 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률의 신아영, 홍석구 세무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로또 1등 당첨의 발표죠. 20억 당첨, 30억 당첨. 숫자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요. 근데 막상 당첨 수령한 후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꽤 많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막상 받아보니 김이 샌다. 네, 거의 이유가 하나죠. 세금. 네, 세금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국가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금에 붙는 세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증여세 문제까지 한 번에 다뤄볼 건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뒤쪽에 나오는 가족에게 나눠주면, 공동 구매하면 파트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세금이 한 번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로또는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볼까요? 그냥 운이 좋아 당첨된 건데 무슨 소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또 당첨금도 엄연히 소득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액 당첨금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 세법상의 분류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로또는 보통 소득세처럼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당첨금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즉 원천징수라는 개념인데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정 부분 떼고 당첨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이 질문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로또의 특징인데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이지만 수령할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과세가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그 로또 당첨금은 받을 때 세금이 끝나는 소득이라서 따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 네.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번에 세율을 매기진 않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이때 핵심은 3억 기준으로 쪼갠다는 건데요. 3억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33%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디테일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복권 구매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사실상 1,000원, 5,000원 이렇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을 딱 잡으실 수 있게 20억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세무사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만약에 당첨금이 20억 원이라고 한다면요. 3억 원까지는 세율 22%가 적용돼서 6,600만 원, 나머지 17억 원은 33%가 적용돼서 5억 6,100만 원, 합쳐서 총 세금이 약 6억 2,7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체감이 큽니다. 20억 당첨이라는 자막을 봤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건 13.7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첨자 인터뷰를 보면 생각보다 적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세금 구조를 모르고 당첨금 20억 원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로또 3등, 4등도 세금을 내나요? 로또는 건당 당첨금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구매로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당첨되는 소액 당첨금은 세금 걱정이 전혀 없죠. 그럼 연금 복권은요? 연금 복권도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건별 과세로 보기 때문에 22%의 세율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저 당첨됐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로또는 등수별로 수령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요. 로또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본인 확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하고요. 세금 뗀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당첨금은 1년 안에 안 받으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당첨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하고요.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멸합니다. 미수령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고요.
여담이지만 그 1등 당첨자의 경우 농협은행 본점에서 전문 세무 상담, 금융 상담 포트폴리오 같은 자금 계획 상담도 같이 해주는데요. 들어보고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갑자기 거액이 생겼기 때문에 재무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 거라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솔직히 영업적인 측면도 좀 있긴 하죠. 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로또 당첨금을 받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행위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럼 부부는요? 그 부부는 생활비도 섞이고 자금도 같이 쓰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50억 원 복권 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했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산 사례였는데요. 국세청은 아내가 받은 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를 샀으니 이건 증여다 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부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부부관계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등의 구입액이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부부는 예외적으로 50% 범위 안에서는 증여를 못 본다. 이런 게 결론이네요. 네, 다만 이건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된 사례이고요. 그 외에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당첨금을 나눠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한마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같이 돈 모아서 로또를 샀는데요? 공동구매했는데 이게 왜 증여예요? 이게 바로 다음 파트입니다. 네. 실제로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은 소송 빈도도 꽤 높다고 하는데요.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은 거기에도 로또 분쟁이 나오잖아요. 네, 친구 3명이 로또를 같이 샀고 그중 한 명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난 같이 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었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서면이 없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구두 약속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정황 증거가 인정돼서 판사가 구두 약정을 인정했고 결국 당첨금을 나눠받게 됐죠. 증여세 관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확정 판결인데요. 이렇게 법원 판결로 공동 분배가 확정되면 증여세 문제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 자체가 이 복권 당첨금은 공동 구매한 사람들 간의 공동의 소득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인정해주는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몫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다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증여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매번 소송할 순 없잖아요. 돈도 들고 비용도 들고 변호사비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애초에 공동구매할 때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남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각자 부담한 로또 구매 비용과 이에 따른 공동구매자 간의 당첨금 분배 비율이 명시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참여자 전원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보단 계좌이체 같이 금융기록이 남는 게 더 좋고 카카오톡처럼 공동구매자 간의 대화 기록도 남아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증빙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매기려고 해도 이건 나눠준 게 아니라 각자 소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로또를 사면서 우리 약정서 쓰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맞아요. 결국 국세청도 원칙론을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지리외신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권 동호회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구매하고 당첨금을 약정대로 분배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라는 질의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세당국은 당해 동호회의 회칙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회신했어요. 이 말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죠. 너희들은 증명해라. 우리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다. 맞습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동구매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명확한 증빙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자산가 고객 중 한 분이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세무사님 이게 가능한 절세 방안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미 당첨된 복권을 사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아닌 당첨 복권 자체를 자녀에게 주기 위해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금보다 5%에서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복권을 판매하고 자산가들은 이를 구매하여 증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 당첨 발표가 나면 농협 본점 앞에 로또 복권 당첨, 복권을 사겠다는 중개인, 일명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가의 니즈 때문에 당첨된 로또를 거래하는 일종의 지하경제, 숨겨진 시장이 있는 셈인데요. 자금 흐름 리스크 때문에 성사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아래와 같은 제한된 케이스에서는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20억 원짜리 복권을 10% 할인해서 18억 원에 거래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가 제3자에게 18억 원을 보내야 하는데 거액의 자금을 무엇을 근거로 나갔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면 흔적이 남고 거래 근거가 없으면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18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쌓아둔 자산가만 가능한 방법인데 현금 또는 골드바이 형태로 당첨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18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해당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한 자산가들은 꽤 존재해서 지급하는 쪽, 즉 자산가들은 거래할 유인이 크지만 지급받는 쪽, 즉 복권 당첨자들은 이런 거래를 할 유인이 좀 적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첨자 입장에서 당첨금은 출처가 명확한데 18억을 받는 순간 계좌이체로 받으면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적발에 과세당국에 통보할 거고 그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면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고 현금 소비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복권 당첨자가 신용불량 등의 이슈로 본인 재산 압류, 계좌 동결 등을 당한 상태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도 본인 빚을 갚는 데 써야만 하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주로 성사된다고 하고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복권 당첨자의 경우에도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현금 소비만 해도 괜찮다라는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종종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법하게 당첨금을 수령해서 통장에 입금하고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암시장이 존재하는 셈이에요. 그렇지만 당첨 복권 자체도 무상 이전되는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의도적인 세금 회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은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은 안 한다. 네, 소문을 듣고 자산가 분들이 종종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요. 문의 주시면 다른 좋은 절세 방법을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방법은 많으니까요. 오늘은 로또 당첨금 세금부터 실수령액 계산, 그리고 증여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1. 로또 당첨금 20억이면 실수령 13억대가 될 수 있다. 가족, 지인에게 나눠주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부는 예외. 3. 공동구매는 입증 준비가 핵심이다. 로또는 운이지만 세금은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정률의 신하영, 홍석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